지금 보시는 곳은 서울 종로에 있는 유금 와당 박물관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유일한 기와 전문 사립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검사 출신인 유창종 관장께서 설립한 그런 박물관입니다. 대단한 분이라고 할 수 있죠. 이곳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의 기와들이 소장 전시되어 있는데요. 고대 아시아 목조 건축물에서만 활용된 기와를 전문적으로 수집, 연구, 전시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기와들은 중국의 고대부터 명나라 때까지 기와들입니다. 방금 옴자가 새겨진 원나라 순막새도 보셨죠. 이 기와들은 고구려 기와들입니다. 아주 유명한 기와들인데요. 명문이 새겨져 있는 기와들이고 연화문이 새겨져 있는 기와들입니다. 어떤 것은 회청색이고 지금 보시는 기와는 빨간색이죠. 기와를 어떻게 굽느냐에 따라서 빨간색과 회청색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노출된 환경에서 산소가 공급되면 빨간색이 많고, 노출되지 않고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회청색 기와가 제작되는 거죠. 어쨌든 고구려의 어떤 다양한 기와들이 현재 전시되고 있는데요. 귀신의 얼굴 문양을 한 도깨비 문양도 있고, 연꽃 문양을 새긴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동문이나 보상화 문양을 새긴 그런 기와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왼쪽에 보이는 아주 독특한 문양, 문양이 독특하고 정확하게 명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하학적인 문양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기와는 두꺼비 같기도 하고 하여간 독특한 기와입니다. 그리고 이 기와는 지붕의 모서리마다 이렇게 기와를 쌓았는데 거기 마루부라고 하는데 그 마루부 끝에 올린 마루기와입니다. 그래서 아주 장식적으로 만들어진 기와라고 할 수 있죠. 표면에 연꽃 문양이 새겨져 있네요. 이 기와도 마루부 끝에 올렸던 기와인데 도깨비 문양이 새겨져 있네요. 이 기와들은 이제 백제 기와들입니다. 백제 기와는 아주 부드럽고 유연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아주 정선된, 그러니까 아주 좋은 흙을 골라서 제작을 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화문도 있고 지금 보시는 바람개비 문양도 있고 아예 문양을 새기지 않은 이런 기와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들은 아주 부드럽고 유연한 백제 기와의 어떤 전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기와들이죠. 이 기와는 석가래 끝에 장식을 했던, 그리고 그래서 한가운데 목구멍이 있는 거죠. 지금 이 기와들은 고신라 기와로 보이네요. 신라 같은 경우는 고신라가 있고 통일신라가 있죠. 그래서 676년에 삼국이 통일되면서 이제 통일신라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 이전에 만들어진 기와들을 고신라 기와, 그리고 그 이후에 만들어진 기와들을 통일신라 기와라고 합니다. 이 기와는 충주에 가면 탑평리, 중앙탑이 있는데 그 탑평리에서 출토된 그런 기와입니다. 기와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출토지를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기와들이죠. 지금까지는 이제 삼국시대 기와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통일신라 시대 기와들이네요. 통일신라 시대는 아주 화려하죠. 통일신라 시대 사람들은 예술적으로 미적 감각이 아주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와뿐만 아니라 모든 현재 남아있는 문화유산들이 아주 화려하고 사실적이고 세밀하면서도 아주 정교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꽃 문양도 아주 화려하게 장식적으로 문양을 새겼죠. 그래서 뭐 기와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이 문양을 보고 금방 시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곳에도 출토된 그런 기와들이네요. 사자가 새겨진 보성화문도 있고요. 이런 건 이제 가릉빈가라고 하죠. 새의 몸에 사람의 얼굴이 있는 가릉빈가, 극락조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타원형 문양도 있고요. 가릉빈가, 경주 보문사지에서 출토된 건데요. 아주 화려하게 제작되었죠. 당시 이런 기와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여기는 재성이라고 명문이 새겨져 있고 아주 독특한 문양이 새겨진 경주 흑륜사지에서 출토된 것들이죠. 이와 같이 새 두 마리가 좌우로 대칭되게 새겨져 있어서 뭐 쌍조문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이 통일신라 시대 기와들은
아주 화려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막세면 외곽에 연주문이라고 해서 작은 동그란 무늬가 계속 원형으로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 연주문이 새겨져 있을 경우는 통일신라고, 연주문이 없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삼국시대로, 다시 말해서 통일신라 시대부터 막세면 외곽에 연주문을 장식을 하는 그런 기와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기와들은 이제 통일신라 시대의 안막새들이죠. 지붕 위에 안막새와 순막새를 올리죠. 안막새는 이와 같이 타원형으로 된 기와고, 순막새는 원형으로 막새면이 형성이 되죠. 이 기와는 안막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단으로 만들어서 아주 화려한 문양을 새겼죠. 아래쪽에는 공양하는 모습의 비천상이 있고, 위쪽에는 구름 문양이 새겨져 있고요. 통일신라 시대 사람들의 미적 감각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도깨비 모양의 얼굴들 아주 볼륨감 있고 또 역동적이면서도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는 게 통일신라 시대 막새 도깨비 문양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략한 연화문이 새겨진 이런 기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고려시대 기와입니다. 고려시대는 통일신라 시대보다는 이제 화려함이나 장식적인 측면들이 조금씩 감소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기와도 아주 크거나 또 기와를 만드는 흙을 테토라고 하는데, 테토, 그러니까 기와를 만드는 흙 자체가 좀 이렇게 좋지는 않은 걸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독특한 고려시대 기와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연구자들마다 뭐 귀목문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귀신의 눈 문양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일휘문, 그러니까 해의 문양을 나타낸 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고려시대의 어떤 전형적인 기와고, 또 고려시대 오면 이와 같이 범자가 새겨진 기와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고려시대 밀교가 들어오면서 진원다란이라는 신앙이 나타나면서 기와에도 상징적인 이런 범자, 현재 알을 중심으로 해서 아밤 남한캄 이렇게 새겼는데요. 안막새에는 아밤 남한캄을 새기고, 순막새에는 옴을 새겨서 서로 짝을 이루어서 한 세트로 지붕에 올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현재 이 기와들은 뭐 평양에서 출토된 걸로 전해지고는 있습니다. 정확하게 출토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평양에서 출토됐다는 것은 당시 고려 중후기부터 범자가 새겨진 기와가 만들어졌다는 거고요. 이 기와는 아주 화려한 기와인데요. 청재로 만들어진 기와죠. 고려 시대 때 기록이 전해지고 있는데, 양의정이라는 정자가 있었는데 그 청재로 만든 기와를 올렸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지금도 간혹 청자가 올려진 건물들이 있는데, 이렇게 화려한 문양을 새겨서 지붕 위에 청자를 올렸다는 것은 그 건물의 격,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죠. 이 기와들은 조선시대 기와들이죠. 조선시대 기와들은 이와 같이 안막새든 순막새든 각도가 이렇게 둔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각도가 커진다는 거죠. 고려시대까지는 앞에 지금 문양이 새겨진 이 막새면이 90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근데 조선시대에 오면 이제 그 각이 커져서 90도 이상이 됩니다. 어쨌든 표면에 명문을 새기거나 또는 독특한 문양을 새겨서 이와 같이 조선시대 기와들은 만들어졌습니다. 아주 다양한 기와들이 만들어졌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와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떤 시대별로 흐름이 명확하고 또 각 시대의 특징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또 그 시대의 어떤 장인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미적 감각이나 또는 예술적인 기교를 가장 잘 발휘한 그런 것이 기와에 이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어떤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문화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